자,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어때? 일주 경영학 강의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사실 경영학은 그 실용과학,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뭐 이론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잘된 성공 사례들의 모음집 같은 것이 우리 경영학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뭐 그 현대 경영학 측면에서 볼 때는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학적 논리로 뭘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자연과학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사례를 접해서 성공 사례를 우리가 내 얘기처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2장 경영학의 역사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 한번 하시죠. 2장을 한번 읽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꼭 이걸 클로즈 하시고 다시 한번 다 읽어보고 나서 강의를 듣길 바랍니다. 또 하나 1장에서도 이제 그 연습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연습 문제를 다 풀어서 아래 한글이나 워드 파워 워드 있죠. 그걸로 편집을 해서 문서 파일로 나한테 보내는 것이 이제 과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작성해라 하는 얘기는 이미 저 OT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 문서를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하는 거, 자기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의사로. 그냥 책 내용을 그대로 블럭 카피 뜬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레포트를 카운트 해가지고 기말 성적 평가를 할 때 반영합니다.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히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면대면 강의를 하지 않으니까 이 레포트 체크라도 철저하게 합니다. 지난주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강의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죠? 우리가 면대면 강의하는 것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짧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설명을 많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본적으로는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사항이나 내가 설명할 수 책이 없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했으면 더 이해가 좋은데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현실이죠.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미리 예습을 하고 또 복습하면서 레포트도 내고 만들고 하는 것을 습관화 드리길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경영의 역사는 이렇게 경영 혹은 관리의 역사적 배경, 또 고전적 경영학 이론, 행동학적 경영학 이론, 계량 경영학 이론, 현대 경영학 이론 이렇게 돼서 5꼭지로 배울 겁니다. 이 경영학 역사는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액기시만 추려놓은 거예요. 자, 요 밑에 표지에 그 피라미드가 소개되고 있죠. 피라미드가 이게 에집트에 있는 기자지구에 있는 제일 큰 그 피라미드의 그 해체도인데요. 실제 이제 건축 과정도 이것을 요구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에 대한 약간의 정보 그래가지고 피라미드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약 3,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800년 전에 소위 2,560년 전부터 1,800년 정도의 이제 피라미드들이 가려지게 쭉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파라오니 뭐 스핑크스 이런 거 들어봤죠? 그 건물이나 요거는 여러분들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걸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적 개념, 즉 경영학적 개념이 없으면, 경영적 개념이 없으면은 이런 거 축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여기 이거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그 석조를 만들어서 갖다 배달을 하고 쌓고 하려면 그 많은 인간들을 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은 우리가 그 책에서는 뭐 한 100년, 200년 전에부터 뭐 발달했다 그러지만은 사실 관리적 기술을 우리가 기록 요약하지 않았을 부분이지 이미 인류가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부터는 관리적 개념이 우리 인간 속에 내부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피라미드만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양성이요, 서울 성곽 있죠, 성곽. 성곽의 축조 과정을 생각해봐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정도전이 한양천도를 꿈꾸고 한양을 정해놓고 나서 이거 서울을 만들어 놓게 애곽에 이제 그 방위 차원에서 짓죠. 뺑 둘러 이것도 공사를 하는데 수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돼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역이 할당되고 거기서 인력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고 이런 벽돌을 어떻게 운반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 뭐 석재를 끌어다 모아서 가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또 이거 서울 성곽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수원성, 수원 화성이라죠, 화성. 그 화성의 그 축조도시 있죠, 축조도시. 이게 이제 유네스코의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축조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계획도시 만드는 거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대강 들어서 알 텐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거중기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로다가 수원석 쌓는데 이용했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정조대왕이 이제 뭐 정치적 어떤 이유 때문에 수원성을 축제하게 됐는데 장룡영이라고 하는 이걸만 책임지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약용이 이런 설계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최재공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건설 담당을 맡아가지고 약 2년 9개월에 걸쳐서 상당히 오랫동안 건설한 것이 수원성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수원성 안 가본 그 학생들이 있으면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번 깎아서 둘러보는 것도 역사적 현장에서 둘러보는 것도 이런저런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또 이 피라미드에 관련해서는 저쪽 만주 지역의 연영성 근처에 이 에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한 1000년, 2000년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BC 3000에서 5000년경,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여기에 이제 우리 단군 조선의 근거지가 거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도 수십 개의 피라미드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역사학계에서 밝혀야 되지만 중국 기록에는 없는 거예요. 그 건축 양식이나 내부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민족의 원리와 많이 닿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BC 3000에서 5000년 경에도 그 어마어마한 무슨 공사, 목축 그 토목 공사를 한다는 데는 관리적 개념, 경영의 마인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영 혹은 관리, 경영하면 보통 매니지먼트 이런 말을 쓰고요. 관리하면은 뭐 매니지먼트 또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경영 혹은 관리의 역사적 배경. 자, 그 여기 그림을 수메르인들의 문자를 보면은
이 기록 속을 이게 문자인데 이게 어떤 암호화처럼 돼 있는 그죠? 암호화처럼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최초의 상형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상업 활동에 관한 그 관리 기록들이 있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이거는 이미 이제 기원전 한 5,000년 전 얘기인데 아직 자세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경영학이다 하는 개념, 관리 개념을 최초로 부각시킨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요 우측에 있는 이분 그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여러분 들어봤죠? 국부론, Wealth of Nations, 나라의 부. 국부론의 저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최초 얘기해 되면 꼭 이 국부론 얘기를 꼭 듣게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던 애덤 스미스, 그는 독특하게도 자신의 연못을 좋아했던 것 같다. 그의 대부분의 사진이나 초상화가 연모습인데 오른쪽 그림이 그 국부론의 표지입니다. 이게 1776년에 출간한 책인데 지금 읽어봐도 오늘날 경제학의 모든 뼈대는 사실 이 국부론에 이미 실려져 있습니다. 국부론에. 자, 경영학의 이론 전개. 우리가 이제 편의상 경영학을 이런 거를 구분을 져서 우리가 나눠서 봅니다. 초기의 경영학 시대에서부터 이게 이제 국부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요 무렵이 뭐냐면은 소위 분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사실 영국의 그 전기관찰 발명에 의해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대량 생산을 체제로 들어가면서 오늘날의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고,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노동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이때를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뭐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관리적, 경영학적 입장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그 경영학적 논리를 제시한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원칙론, 관료적 조직론이 이렇게 대두가 돼서 경영학이 많이 이제 논리적 체계를 갖추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행동학적 경영학. 이 행동학적 경영학은 원래 고전 경영학은 시스템적 경영학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적. 이때는 사람을 단지 공장의 하나의 부품 정도, 일하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밖에 안 봤는데, 이 행동학적 경영학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이제 경영 관리하는데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선 연구, 막스 베버라는 분이 욕구 단계론, 동기 유생 이론, XY 이론, 성숙 미성숙 이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 경영학의 많은 이론들이 풍부하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많은 내용들은 심리학과 세학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인간에 관한 연구라는 심리학과 인간들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연구한 사회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영학적 관점에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수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계량 경영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전산 이론이 도입되면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스템 이론이 있고, 그리고 현대 경영학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한 가지가 이론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이론과 전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좀 줬다가